우리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 건지, 맘카페 글들만 보면 다들 엄청 빠르게 뒤집고 기고 걷고 말하고,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해도 괜히 우리 아이가 늦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시기별로 찾아보시면 다른 아기들의 평균적인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참고할 수 있어 마음의 위안도 되는 것 같아요. 육아는 정보빨. 저는 확실한 정보는 꼭 전문가나 전문가가 집필한 책을 찾아보는 편인데요. 지인이든 인터넷이든 정말 다양한 케바케 이야기들이 많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사실 저를 더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때를 포함해서 옛날에는 오히려 아는 게 없으니까 더 맘 편하게 키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괜히 정보의 홍수 속에 뭘 해도 걱정, 안 해도 불안, 이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미니멀리스트이자 제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라도 저와 결이 맞는 육아책만 딱 구매해서 사전처럼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고 있는데요. 유명한 책들 중 임신, 출산, 육아 단계에서 개월수에 맞춰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책들만 구매했는데 말을 못하는 아기다 보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를 때 아니면 어떤 상황들을 보고 당황스러울 때 찾아보면서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제게 맞는 결정을 내릴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기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아기가 이유 없이 새벽에 우는 것을 달래주며 재워보고 어떤 이유로 우는 거고 어떻게 달래주는 양육 태도가 현명한지 알고 싶어서 몇 권 더 구매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각자 맞는 한두 권 책을 골라서 기준 삼아 마음 편하게 육아하실 수 있도록 딱 정해드릴게요. 출산 전에 한두 권 구매해서 미리 읽어보고 준비해두는 것도 추천드려요. 진짜 사전처럼 맨날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사면 늦더라고요. 저는 첫 임신이었어서 궁금하고 불안한 게 많았어요. 개월수별로 임신부의 상태나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등등에 대해 믿을 만한 책으로 쫙 한번 훑고 싶었는데요. 그러다 발견한 책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인이 집필한 책인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책이었어요. 워낙 임산부들이 바이블처럼 보는 책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리뷰도 굉장히 꼼꼼히 본다고 했잖아요. 제 기준에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어요. 목차도 보고 구매했는데요. 책이 꽤 크고 책장 재질도 일반 책들보다 조금 두껍고 코팅된 느낌이어서 처음 받아봤을 때 정말 사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실제로도 사전처럼 임신부터 출산 때까지 각 개월수마다 해당 부분을 찾아서 보는 용도로 아주 유용했어요. 임신했을 때는 각 임신 개월수별로 정리되어 있는 태아의 성장 발달, 엄마 몸의 변화, 이달의 건강수칙, 이달의 정기검진 등을 체크했는데요. 특히 엄마 몸의 변화는 정말 내 몸이 개월수에 적혀있는 대로인 경우가 많아서 엄청 신기해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출산 임박했을 때도 저는 선택 제왕 절개를 했는데 미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진 자료와 함께 대충이라도 알고 갈 수 있어서 도움이 됐어요. 자연분만 제왕절개의 실제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출산 후에는 책장에 꽂아놓고 잘 보지 않았었는데 100일 지난 어느 때였나? 아기 변이 평소보다 양도 많고 묽고 색도 좀 다른 것 같아 혹시나 싶어 바이블처럼 꺼내서 찾아봤는데요. 아기 대변 관련해서 육아 파트에 색깔이나 물기 정도까지 잘 정리된 부분이 있어 보고 참고했어요. 변 색깔이 갑자기 녹색으로 바뀌고 그날따라 양도 엄청 많았어서 설상가? 놀라서 책을 봤더니 4개월 혼합 수유를 하는 경우 변의 사진을 봤는데 저희 아기 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양까지 나온 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달라진 색깔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싶었던 거라 별일 아니구나 싶어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임신 중에는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책으로 해당 개월수에 맞춰 사전처럼 책을 찾아봤다면 출산 후에는 아기 개월수에 맞춰 사전처럼 찾아보고 발달 과정도 체크할 수 있는 책이 필요했어요. 또 열심히 제게 맞는 책을 찾던 중에 김수연의 아기 발달 백과가 신생아 때부터 만 5세까지 해당 개월수의 평균적인 발달 과정과 부모가 도와줘야 할 역할에 대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샀어요. 각 개월수를 0에서 3, 4에서 6, 7에서 10, 11에서 16, 17에서 24, 25에서 36, 37에서 60개월로 나눠서 아기의 시각, 청각, 큰 근육, 작은 근육, 인지, 언어, 감정 조절력 발달 등에 대해 다루어주고 있는데요. 각 시기에 아기에게 부모가 직접 검사를 해준다거나 놀이를 해주는 방법에 대해 글이랑 같이 그림 자료로 설명을 해줘서 따라하기가 좀 더 쉽더라고요. 예를 들어 생후 4에서 6개월 파트에는 엄마가 아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켰을 때 아래 사진과 같이 목을 가누는지 혹은 못 가누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목을 가눌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당 시기에 부모가 간단하게 아기의 발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그림 자료로 설명해줘요. 얼마 전에 아기가 11개월로 진입해서 11에서 16개월 파트를 남편과 함께 읽어보았고요. 앞으로도 각 개월수에 맞게 참고할 예정이에요. 우리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 건지, 맘카페 글들만 보면 다들 엄청 빠르게 뒤집고 기고 걷고 말하고,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해도 괜히 우리 아이가 늦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시기별로 찾아보시면 다른 아기들의 평균적인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참고할 수 있어 마음의 위안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뜩이나 걱정 많은 스타일인데다가 첫 아이다 보니까 아기 예방접종 하나도 되게 궁금하고 불안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우리 동네 소아과 채널을 알게 됐고요. 해열제 어떨 때 먹여야 하는 건지, 아기 변 색깔에 대해 알려주시는 영상 등이 엄청 도움이 돼서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알고리즘에 해당 채널 선생님들이 지은 책을 홍보하는 영상이 뜨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목차를 찾아봤더니 아기 개월수대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주고 부모가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 등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김수현의 아기 발달 백과에는 딱 그 시기의 발달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초점을 맞춰서 그림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며 이 책은 발달 과정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주면서 예방접종을 포함해서 해당 시기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나 대체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 예를 들면 열날 때라든지 이유식 거부를 한다든지 변비가 생겼다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 것 같아서 사고 싶더라고요. 특히 변비나 이유식 거부, 열 등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조금만 불안해도 소아과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책에는 어떤 경우에 꼭 병원을 가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지에 대해 적혀져 있어서 괜히 병원에 달려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해주는 말이다 보니 더 신뢰가 가고 마음이 놓였어요. 아기 건강 관련해서 효율적이고 최적의 선택을 하게 해준 책이에요. 이어서 내돈내산했고 나름 고심해서 산 유명한 책들이긴 한데 물론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꼭 소장하라고 추천드리지는 않는 책들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크게 추천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다분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것도 아실 거고 제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육아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공부하거나 할 때도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이 없더라도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 어떤 부분을 알아야 하는지 딱 정해줘서 제가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계열수별로 딱딱 정리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설명되어 있고 사진이나 그림 자료가 있는 것을 좋아해요. 해당 시기에 체크리스트가 함께 있으면 더 좋고 줄글로 쭉 읽어내려가야 하는 건 정리도 안 되고 좀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선호하지 않아요. 그 관점에서 엄마 나는 잘하고 있어요라는 책은 부모들이 아기를 돌보기 가장 힘들다고 하는 시기인 생후 20개월 동안의 아기의 성장과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샀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활용한 책은 아니에요. 아기가 신생아 시기부터 발달 과정에서 10단계의 도약을 한다고 보고 그 도약의 성과가 이루어지는 시기별로 아기가 발달해가는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은 그 시기의 발달에 대해 단순히 이 계월수에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다 라고 알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이때 어떤 정서를 느끼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아기를 케어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요. 또 이 시기에 다른 부모들은 어떤 고민과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내용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아기의 발달 과정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것이 그림이나 사진 자료가 없이 줄글로 쭉 설명되어 있다 보니 저한테는 확 와닿지 않기도 했고 가독성도 조금 떨어져서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인데도 저한테는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베이비 위스퍼 월드라는 책도 조금 읽다가 계속 도움받고 있는 책은 아닌데요. 이 책의 저자는 영국의 간호학교 출신으로 베이비 테크닉을 설립해 육아 상담 및 보모 교육을 해온 사람이에요. 베이비 위스퍼 1, 2권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이 육아를 의뢰하기도 하고 당대 최고의 육아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해요. 베이비 위스퍼 골드는 베이비 위스퍼 1, 2권에서 보여준 육아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수유와 이유식, 수면 훈련, 배변 훈련, 정서적인 부분, 케어 등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 책을 결국 많이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태어나서 3개월까지, 4개월에서 1년까지, 1년 이후 이런 식으로 수면교육 목차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안에 세부 목차로 4에서 6, 6에서 8개월 이런 식으로 개월수가 나눠져 있긴 했지만 한 챕터 안에 같이 다루고 있어서 저처럼 해당 개월수 부분만 딱 찾아서 짧게 보기엔 어렵더라고요. 공부할 시간이 충분한 분들에게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읽어도 다시 찾아서 봐야 하는 게 육아책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딱딱 목차가 알아보기 쉽고 찾아보기 쉽게 시원하게 나누어져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내려가야 이 책 내용을 이해할 것 같은 느낌에 저는 육아로 지쳐있는 시간 동안 다 읽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0에서 5세의 뇌가 쑥쑥 자라는 놀이 육아는 진짜 책 제목처럼 저도 잘 놀아주고 싶어서 구매하게 됐는데요. 신생아 때부터 48개월까지 1년 단위로 나누고 12개월 이전 아기들은 3개월 단위로 더 세분화하여
각 계월수별로 엄마 아빠가 아기에게 놀아줄 수 있는 놀이에 대해 소개해주는 책이에요. 예를 들어 뜯고 찍고 공을 굴려요. 이런 제목들로 실제로 아기를 놀아주는 방법들과 놀아줄 때 주의사항, 이 놀이가 주는 발달 효과에 대해 적혀 있어요. 모든 책이 그렇겠지만 이 책도 매우 사바사일 것 같은 게 저는 아기를 창의적으로 놀아주는 것이 힘든 사람이라 나름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작 남편은 워낙에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아기랑 몸으로 놀아주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 책에 나온 내용은 모두 이미 본인이 당연하게 해주고 있던 놀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한번 쓱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이미 너무 잘 놀아주고 계신 분들에게는 굳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뭔가 다들 소장하고 계실 수도 있는 삐뽀삐뽀 119 소아과 책은 저는 오히려 읽어보지 않았는데요. 이 책은 유튜브에서도 유명한 소아과 전문의인 하정운 선생님의 책이에요. 대한의사협회 선정 추천 도서기도 하고 맘카페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는 책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를 임신 때 구매해서 어느 정도 출산과 육아까지 커버가 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책인 건 알기는 했는데 유튜브에서 봤을 때 저자 선생님이랑 제가 결이 맞진 않았어요. 진짜 전혀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저는 제가 워낙 불안해하다 보니 조금 마음 편할 수 있는 좀 유연한 대처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로 접했을 때는 저보다 더 보수적이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무서워서 자연스럽게 구매 욕구가 별로 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찍으면서 목차를 보니까 엄마들이 꼭 알아야 할 아기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빈혈, 상처, 설사, 아토피성 피부염 등등 다양한 소주제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과 비슷한 결인데 더 다양한 주제로 다룬 책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다시 돌아가면 이 책도 방대한 사전처럼 생각하고 책장에 꽂아두고 가끔 찾아서 참고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똑개 육아라고 영유아 수면교육 책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책인데요. 사실 이 책도 들어보기는 했는데 사진 않았어요. 저는 원래 수면교육들보다는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나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김수현의 아기 발달 백과처럼 시기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종의 사전처럼 특정 시기나 특정 이슈가 있을 때 믿고 찾아볼 수 있는 책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기도 밤에 울어서 베이비 위스퍼 골드 책을 사기는 했는데 수면교육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찾아보진 않았어서 그런지 또깨 육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깨 육아에 대해 알게 되어 목차를 봤더니 나름 신생아 때부터 주수별로 미션이나 스케줄 설계 등이 나와 있고 여러모로 아기의 수면에 대해 잘 정리해 둔 것 같아 이제 와서 좀 땡기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효과 많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찾아보니 돌 이후 아기들보다는 그 이전 어린 아기들의 경우에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 구매하진 않았는데 요즘 우리 아기도 밤잠 자면서 가끔 깨고 있어서 만약 여러분의 추천으로 혹시 구매하게 된다면 짧게나마 내돈내산 후기 말씀드릴게요. 육아는 워낙 제가 다 처음 겪는 일들인데 또 정확히 잘 알아야 하다 보니까 책에도 나름 많이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책들이 정말 잘 정리되어 나오는 것 같아서 육아 도중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집에서 원격 진료받는 느낌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전 같은 책들은 완전 추천드려요. 저도 이런 책들을 많이 참고해서 육아도 하고 있고 책에서 얻은 이론과 육아 실전 경험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육아 일기처럼 하나씩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만 봐도 육아 대백과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영상도 똑 부러지는 육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올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